네, 4월 2일 메이저리그 13경기 분석 코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 빨리 준비해서 왔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최근에 추력 8승 1패, 좋은 승률 유지하고 있고, 어제 메이저는 제가 좋아요 50개 받을 정도로 그렇게 분석이 안 좋았나 싶어요. 네, 물론 어제 분석을 안 들으셨어도 뭐 대부분 정배가 뜨고 좀 쉬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못 드신 분들 없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메이저리그 좋게 본 건 다 잘 들어왔는데 어제 해축 껴가지고 왜 이렇게 못한 거거든요. 어제 물론 저 미네 같은 거 뭐 메인감으로 보진 않았지만 미네 틀렸고, 근데 캔자스 역배 맞췄고, 볼마 5 맞췄고, 그 다음에 필라 승의 마헨도 뭐 맞췄고, 그 다음에 신시도 프렌의 맞췄고, 그 다음에 메마오 이것도 제가 어, 매치가 타선이 답답하긴 했습니다만 클브에서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적을 한 그 마이애미로 이적한 그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털 수 있다. 물론 초반에 좀 고전하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찬스 만들면서 홈런도 피트 할러서 말로 홈런 치고 해서 컨트롤이 확실히 뭐 맛이 갔으니까 마이애미 간 거죠. 그래서 좋았던 시즌도 있었지만 매마업 떴고, 그 다음에 템파도 이거는 뭐 텐마운 제가 말씀드렸죠? 왜 보는지. 텐마운 떴고, 이거는 토론토 승의 저득점. 이것도 에인저스 프렌의 역배 다득점. 정배만 본 게 아니라 역배 본 것들을 잘 맞췄잖아요. 물론 역배 본 거 이거 두 개는 틀렸습니다. 클브리나 레슬레스틱스. 그 다음에 이것도 다마온. 제가 애틀 때문에 언더 뜬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제가 뭐 코멘트 허투루 한 것도 아닌데 뭐 좋아요 50개 지키고 하니까 야 이게 맞나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전체 분석표 뭐 이렇게 좋게 보는 것들 빨간색 체크해서 나갑니다. 회원분들한테. 그래서 뭐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제가 데이터 정리하는 데만 여러분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려요. 쉬지 않고 빠르게 해야지. 근데 오늘은 그냥 전체표도 띄워놓고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별로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띄워놓고 해도 뭐 이렇게 반응이 안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럼 저야 좋아요. 왜냐면 시간도 단축이 되고 또 노동력도 덜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전체표 띄우고 어쨌든 여러분이 제 개막하고 해보니까 뭐 그렇게 제가 데이터 적어준 드린다고 그렇게 막 도움을 받으시는 것 같지도 않아서 이렇게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사스하고 신시내티부터 갈게요. 일단 어제 결과를 한번 보면서 넘어가면 CC가 뭐 선발 싸움에서 오히려 점했죠.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 크게 앞서 나가면서 대승을 거뒀던 경기인데 내일은 스파이어스하고 이어발디예요. 일단 스파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홈에서의 성적은 괜찮았고 맞대결 데이터는 없습니다. 처음 만나고, 그 다음에 이오발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첫 경기 보스턴 상대로 6이닝 2실점으로 호투를 했습니다. 호투를 했고, 신시 상대로 맞대결 데이터는 지난 시즌에 한 번, 지지난 시즌에 한 번 둘 다 좋았던 맞대결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텍사스가 선발 싸움에서 유리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경기는 신시 핸디가 2.5에서 좀 아쉽게 신시 2.5 프렌, 그 다음에 8.5 다득점으로 보겠습니다. 신시 여기까지는 안 보겠지만 텍사스의 이 배당 이 당 메리트보다는 차라리 신시 2.5 풀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시 2.5 풀 보고요, 승패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이오발디나 그 다음에 스파이어스나 어느 정도 꽤 실점을 한다고 보고요. 이오발디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6이닝 실점했던 피칭은 본인 홈구장에서 던진 거고, 2년 전에 이 CC 홈구장 그레이트 아메리카 볼파크에서는 6이닝 4실점 3자책.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홈런은 안 맞았지만 안타도 좀 허용하고 실점 어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두 선발 모두 최소한 합쳐서 5점 정도는 깔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8.5 기준에 다득점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시 2.5 프렌에 8.5 다득점 볼게요. 그 다음에 매치하고 마이애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치가 초반에 답답하긴 했지만 어쨌든 마이애미도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마이애미 빠따는 답답하죠. 피터슨한테 추가 점수 낼 수 있었던 찬스를 놓치면서 결국에는 퀀트릴이 잘 버티다가 한 번에 비기닝 허용하면서 와르르 팀이 무너지면서 대패를 했고 매치는 대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린도어가 출산 휴가로 경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구는 누구 한 명 빠진다고 무조건 불리한 게 아니에요. 가장 라인업에 영향을 안 받는 종목이
축구, 야구, 농구 중에 야구가 제일 덜 받는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누구 빠지는데 가면 될까요? 이런 거 제가 야구 시즌에 가장 많이 질문 받거든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선수들이 빠져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시즌 통틀어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떤 여러 명이 빠지는 거 아니면 한두 명 빠졌다고 무조건 그 팀이 불리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많은 선수들이 하기 때문에 그 한두 명 빠진다고 무조건 뭐 불리한 건 아니다. 어제 린드버 빠졌는데도 10대 4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 경기는 이 경기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센가하고 알칸타라예요. 둘 다 부상 복귀전입니다. 그러니까 알칸타라는 돌아와서 4.2이닝 2실점 좋지 않았어요. 피치 상대로도. 그래서 알칸타라가 22시즌에 사이언서 받은 걸로 알고 있고 23시즌에 그 부상 여파가 있었고 24시즌 통으로 날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맞대결 데이터는 뭐 그렇게 엄청 좋진 않아요. 알칸타라가 매치 상대로. 그 다음에 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뷔했던 시즌에 마이애미 상대로 좋았습니다. 왜냐면 마이애미가 워낙 빠따가 안 좋으니까. 뭐 센가가 데뷔 시즌에 성적 마이애미 상대로 좋았고 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저는 아마 메인으로 가긴 좀 부담스러운 경기고 그래도 매치 승에 다득점 봅니다. 매마우 파요. 이유는 둘 다 둘 다 어떤 피칭을 선보일지 예측하기 쉽지가 않아요. 부상 공백이 길었기 때문에. 센가도 지난 시즌에 돌아오긴 했지만 뭐 많은 경기 치르지 않았고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 경기는 다득점 보는 이유는 둘 다 호투할 가능성은 떨어진다. 뭐 2년 전, 3년 전에 이제 알칸타라나 아니면 센가 데뷔 시즌만큼 퍼포먼스 나오면 모르겠지만 둘 중에 최소 한 명은 조금 맞을 가능성이 높고 긴점이 낮기 때문에 7점을 다득점 보는 거고요. 어쨌든 변수는 큰 경기다. 알칸타라나 센가나 지금 부상 복귀하고 쉬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긴 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저는 어떤 타선에 대한 기대치는 매치 쪽에 있고 그래서 이거는 매치 승에 마인 승에 다득점. 어쨌든 매치 타자들도 알칸타라 공 많이 봤던 타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템파베이하고 피치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템파베이하고 피치인데 이 경기는 이제 어쨌든 어제 템파가 뭐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고 피치는 딱히 뭐 여러 어떤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피치는 선발이 불투명해요. 뭐 마이너에서 한 명 올라온다는 얘기, 콜업해서 쓴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템파는 쉐인 바즈가 나와요. 그래서 바즈가 지난 시즌에 어쨌든 선발로 괜찮았던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피치의 타선 정도라면 바즈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 만나거든요. 처음 만나는데 지난 시즌에 어쨌든 선발로 뛰면서 4승 3패 3.06으로 괜찮았던 데뷔하고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템파 어떤 흐름, 투타 밸런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피치는 지금 나올 카드가 마땅치 않고 뜬금으로 이제 마이너 콜업 시키는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잘 던지길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충분히 흘러갈 수 있다고 보고요. 템파 승에 마인 승에 8.5 저득점 10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리하고 양키스입니다. 뭐 이 경기는 양키스가 지금 뭐 미쳤죠. 뭐 어뢰 빠따 가지고 지금 뭐 가운데가 더 두터워요. 그러니까 맞는 면적이 크니까 뭐 장타가 나오는데 뭐 양키스가 워낙 잘 치는 것도 있고 양키스가 원래 홈런 이렇게 잘 몰아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키스 홈구장이 다저스 홈구장도 더불어서 홈런이 잘 나오는 구장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저스는 이번 시즌에 4선발로 낙점을 받은 워렌이 나오는데 얘가 좀 경험이 없어요. 그 지난 시즌에 후반부에 좀 선발 기회 받았는데 잘 던진 경기보다는 못 던진 경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선발에서는 코빈 버스, 에리로 와서 첫 데뷔전 치르는 코빈 버스한테 기대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 시즌에도 양키스 2번 만나서 잘 던졌고 2년 전에도 만나서 잘 던졌고 선발 차이가 꽤 나요. 근데 빠따 차이, 불펜 이런 거 생각하면 양키스가 유리하죠. 그래서 이거는 워렌이 어느 정도 버텨주면 양키스가 유리한데 워렌이 지난 시즌 후반부에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면 또 에리 빠따도 뭐 핫바리도 아니고 직전 이 마지막 컵스와 시리즈에서 대역전승 거두기도 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에리 승을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면 코빈 버스가 어느 정도만 실점 와르르 하자고 버텨주면 불펜 최소화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에리 승을 보고 다만 어찌됐든 에리도 타격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양키스도 코빈 번스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는 에리 불펜 상대로 꽁꽁 묶이면서 점수가 막 1점, 2점 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8.5 다득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키스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버 우선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양키스 풀이나 역을 못 보는 이유가 워렌 때문에 그래요. 워렌이
경기를 초반에 아예 빵 터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물음표 있는 애가 나왔는데 양키스가 아무리 흐름이 좋은데 또 선발 차이가 워낙 왁구 차이가 현격하게 난다. 왁구가 이거는 뭐 오지연이랑 거의 뭐 차은우급으로 차이 나요. 좀 과장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쉽사리 양키스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하고 토론토로 갈게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트레버 윌리엄스 지난 시즌 갑자기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약방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했던 트레버 윌리엄스하고 토론토는 개막하고 첫 경기 부진했던 베리오스가 두 번째 경기 나섭니다. 베리오스는 조금 볼티산으로 5이닝 유실점으로 좀 쪽팔린 데뷔전을 개막전을 치렀지만 뭐 베리오스 같은 에이스급 피처면 두 경기에서 부진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2년 전에 한번 워싱턴 만나서 한번 고전했던 맞대결 데이터는 있고요. 트레버 윌리엄스는 5점대 평자를 기록했던 23시즌에 비해서 지난 시즌 2.03이라는 정말 스텝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한 시즌 뽀록이냐 또 잘 던지느냐 이거는 좀 봐야 돼요. 왜냐면 얘가 지금 유망주도 아니고 92년생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제 중반으로 접어드는 거죠. 한국 나이로. 근데 만 나이니까 외국은 30대 초반으로서 스텝업을 한 건지 아니면 플루크 한 시즌 뽀록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뭐 최근에 토론토 만난 적은 없고요. 이 경기는 승패는 어렵다. 트레버 윌리엄스가 우리가 알고 있던 트레버 윌리엄스면 토마운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지난 시즌 워낙 잘했기 때문에 또 처음 만나고 토론토가 뭐 그렇다고 해서 기본 빠따가 그렇게 기대치가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승패는 가야 한다면 토론토를 가긴 합니다. 근데 저득점 우선으로. 이유는 트레버 윌리엄스 때문에. 트레버 윌리엄스의 지난 시즌의 피칭, 또 베리오스가 개막전에서 부진했던 거 어떤 반등까지 고려하고 워싱턴 빠따 상대로라면 뭐 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득점 우선. 승패를 가야 한다면 이거는 그렇다고 트레버 윌리엄스 지난 시즌 잘했다고 워싱턴 볼 수는 없다. 근데 승패는 간다면 토론토지만 저는 저득점 우선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 트레버 윌리엄스의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네하고 화이트삭스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화삭이 어제 이제 미네 상대로 잡고 패대기 완전 뭐 개같이 못 던졌는데 일단 이 경기는 또 저는 메인으로 안 가요. 메인으로 안 갈 것 같은 경기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냐면 우조 리차드슨하고 스미스가 나오는데 쉐인 스미스 아마 이거 데뷔전이에요. 얘가 어떤 피칭 보여줄지 모르고 근데 우조 리차드슨은 화삭 상대로 데이터가 좀 있어요. 지난 시즌에 3번 던져가지고 잘 던진 경기 한 경기, 나머지 경기 두 경기는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미네 1.4 당메리트가 없다. 이거는 화삭 프렌 아니면 역배 좀 도전하는 느낌으로 보고 변수는 어쨌든 화삭 쉐인 스미스의 데뷔전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인으로 가긴 부담스럽고 꼭 가야 한다면 이거는 화삭 쪽으로 그냥 한번 도전 찔러보는 게 어떨까? 언업 라인을 아예 패스하고 그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 캔자스시티하고 미러키입니다. 이 경기는 뭐 캔자스가 승리했던 경기죠. 1차죠. 그래서 내일은 로렌젠하고 이제 체드 패트릭이 나오는데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경기가 터졌어요. 거의 부빅이 어쨌든 선발 복귀해서 좋은 피칭 보여줬고 제가 로드리게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는데 야쿠르트 갔던 애더라고요. 야쿠르트 갔던 애가 이제 선발 기회 받았는데 부진했고 그 뒤에 불펜도 좀 맞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로렌젠이 나와요. 그리고 미러키는 체드 패트릭인데 얘를 아마 얘가 마이너에서는 선발로 뛰었는데 지금 빅리그에서 아직 제가 알기로 선발로 뛴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양키스전에서 이제 불펜으로 한 경기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일단 그래도 선발에서는 어쨌든 얘가 롱으로 나오든 불펜 대회를 가든 로렌젠 카드가 좀 더 기대치가 있다. 로렌젠이 뭐 지난 시즌에도 미러키 상대로 5이닝 2실점. 물론 2년 전에 한번 고전하긴 했지만 저는 로렌젠이 어느 정도 완벽투까지도 아니고요. 한 평타치까지만 해준다면 캔자스가 이 불펜데이 패트릭이 뭐 3, 4이닝 던졌는데 이제 고전한다던가 아니면 불펜데이 말릴 수도 있는 변수는 있지만 어쨌든 미러키도 지금 긴 이닝을 끌어줄 수 있는 만큼 카드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얘를 지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캔자스 역을 줬다면 캔자스 프렌의 역배 어쨌든 똑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러키가 이 캔자스 로렌젠이라던가 그 이후에 나오는 캔자스 불펜 상대로도 개막하고 나서의 어떤 타선 흐름이 올라오지 않는 것도 있고 그리고 캔자스도 미러키 어떤 불펜 데이 아니면 패트릭 롱으로 가면 이건 조금
말릴 수도 있다고 봐요. 어제처럼 대승 갈 것 같진 않고 이기긴 하겠지만 저득점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켄자 프레이역에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인저스하고 세인트로 가겠습니다. 이 경기도 제가 어제 에인저스 역배 봤던 경기인데 연장 접전 끝에 에인저스가 승리를 했고요. 이거 선발 매첩은 핸드릭스하고 리베라 토어입니다. 핸드릭스도 아직 은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컵스에서 오래 뛰다가 은퇴할 줄 알았는데 뭐 에인저스로 가서 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지. 왜냐면 핸드릭스도 나이가 많아요. 8, 9년생이고 그래서 9위 파워 피처도 아니고. 근데 이제 어쨌든 핸드릭스하고 리베라토어인데 리베라토어가 얘도 조금 기복이 좀 있어요. 자완이고. 그리고 에인저스가 좌완 상대 그렇게 잘 치는 팀은 아닌데 리베라토어 상대로 지난 시즌 한번 3.1이닝 4실점 리베라토어가 좀 부진했던 맞대결 데이터는 있고요. 뭐 같은 자원에도 수준이 높은 자원은 아니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핸드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시즌에 어쨌든 선발로 한번 만났고요. 불펜 롱으로 한번 만났어요. 롱으로는 4.1이닝 무실점, 그 다음에 7이닝 무실점 선발로. 그리고 2년 전에도 한 경기 7이닝 3실점 2자책으로. 어쨌든 세인트는 많이 만났다, 컵스 시절에. 그래서 컵스 타자들도 세인트 타자들도 컵스 시절에 핸드릭스 공도 많이 받고. 근데 저는 핸드릭스를 믿진 않는데 리베라토를 더 못 믿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당 차이가 날 정도의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에인저스 프레네 옆에 똑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다득점도 봅니다. 어쨌든 뭐 핸드릭스나 리베라토 나오는데 저득점을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둘 중에 한 명은 좀 맞아 나가고 둘 다 실점을 털리진 않더라도 실점을 둘 다 깔아줄 수 있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에인저스 프레네 역에 다득점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일단 8경기 했고 이제 5경기 남았는데 코멘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어제 전체적으로 잘 봤다. 근데 어제 좋아요가 너무 적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좀 비협조적으로 나와주신다면 조금 야구 시즌 같이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최근 흐름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좀 VIP 가입 꾸준히들 하고 계시는데 전체 분석표 아까 띄워드렸던 거 거기 플러스 추천 경기 받고 싶으신 분들은 스탠다드, 조합 받고 싶으신 분들은 VIP, 거기에 나는 S급 단폴도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VVIP까지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5경기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프하고 휴스턴. 야, 휴스턴이요, 빠따 흐름이 올라올 기미가 안 보여요. 와, 이거 오늘 이제 뭐 언더 가신 분들 화났을 겁니다. 언더란 경기가 아니었는데 오빠가 떴고. 일단 선발 매치업은 웹이 나와요. 웹이 나오고 휴스턴은 지금 뭐 삐리삐리한 놈이 선발로 나오는데 로건 앱이랑 지금 웨스네스키가 나옵니다. 웨스네스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스턴도 잊어가가지고 이제 선발로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컵스에서도 선발로도 뛴 적도 있지만 주로 불펜 자원이었는데, 웨스네스키 같은 경우에는 한번 4이닝 3실점 선발로 나와서 부진했고, 불펜으로 나와서 1이닝 2실점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웹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 5이닝 3실점으로 조금 아쉬운 피칭 보여줬고, 작년에 휴스턴 상대로 6이닝 3실점, 2년 전에 7이닝 2실점. 리그가 다르다 보니까 린터리그니까 1년에 한 번씩 만난 적은 있는데 만날 때마다 좋았어요. 근데 로건앱이 원정에서 신뢰하기 어렵고 신시장에서도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지금의 휴스턴 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는 로건앱이 잘 던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오히려 웨스네스키가 불안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정우가 조금 뭔가 아쉬움은 있지만 나갈 때마다 또 샘프가 득점하는 것도 있고, 샘프가 필요할 때마다 딱딱 득점이 나오기도 해요. 체포먼, 뭐 플로레스, 그래서 어떤 한 선수에 의존하지 않는 것들이 또 주목할 만한 좀 타선 흐름이고. 그래서 이거는 샘프 승에 마헨 승에, 그 다음에 저는 다득점 보겠습니다. 왜냐면 웹도 아예 실점을 안 하진 않을 거예요. 최소 1, 2실점을 할 거고, 웨스네스키는 저는 좀 한 실점을 한다고 보고, 또 후반부에 어느 정도 점수가 난다면 8점, 한 9점은 최소 날 것 같다, 오늘처럼. 샘프 승에 마헨에 다득점 볼게요. 그 다음 클브라고 샌디입니다. 이거는 오티즈가 지난 시즌 피치에서 좋아서 이제 클브로 왔지만 하트도 좀 불안했지만 결국에는 좀 보네드 플레이 한번 나오면서 무사일 1루 했네요. 거기서 조금 흐름이 넘어간 것 같아요, 클브 입장에서는. 그래서 앨런하고 킹인데 킹도 개막전 피칭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앨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좋았는데 지난 시즌에 좀 부진했습니다.
샌디가 좌완 상대로 지난 시즌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앨런도 그렇게 수준급 좌완은 아니고 2년 전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온다면 샌디가 고전할 수는 있어요. 지난 2년 전에 퍼포먼스 좋았던 시즌에도 앨런이 샌디 한번 만나서 3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었고, 마이클 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클블 상대로 7이닝 1실점 호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킹이 그래도 클블 타선이 흐름이 좋을 때는 좀 무서운데, 지금 어떤 흐름이 나쁘다 좋다 어떤 판단하기 어렵지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마이클 킹이 개막하고 첫 경기에 2.2이닝 30점 에트 상대로 고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킹이 완전벽 사보투는 아니겠지만 평타 이상은 해줄 가능성이 높다. 두 경기에서 부진하는 걸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거기에 로건 앨런이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2년 전에 좋았던 시즌으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어쨌든 샌디의 흐름도 연승 달리고 있기 때문에 좋게 평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샌디 승, 마인 승, 그 다음 다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트하고 시애틀은, 이거는 시애틀 행콕이 경기 터뜨리면서 이제 한쪽으로 기르면서 쉽게 끝났는데, 이거는 내일 선발 매치업은 시애틀이 유리해요. 길버트가 나오죠. 에이스 길버트가 나오고, 디트는 마이즈가 나오는데, 마이즈는 딱 그냥 전형적으로 무난한 투수예요. 선발은 당연히 이거는 길버트가 앞서고, 길버트 뭐 개막전도 7이닝 1실점 완벽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디트 상대로는 작년에는 안 만났는데 뭐 만날 때마다 대체로 좋았어요. 표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즈 같은 경우에는 시애틀 상대로 최근에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거는 선발에서 앞선다고 시애틀을 보기가 어려워요. 왜? 시애틀 빠따 때문에. 오늘 빠따 점수 많이 내긴 했지만 내일은 한번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의 이 닭메리트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건 디트 프렌이나 시애틀 승이나 뭐 큰 차이가 없다. 디트 프렌.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은 너무 양팀 빠따 수준에 비해서 점수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특히 초반에 행콕이 터트린 게 커요. 내일 한 번 더 저득점 보겠습니다. 디트 프렌의 저득점 보고 넘어갈게요. 뭐가 또 낫냐? 이거는 디트 프렌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6.5기 때문에 좀 쫄리긴 하네요. 언더 가기가. 그 다음에 컵스하고 애슬레틱스. 이것도 이제 경기가 빵 터졌던 경기인데 18대 3으로 초반에 경기 빵 터지고 중반에 한번 추가로 또 빵 터지면서 기울었던 매치업이긴 한데, 일단 이 경기는 스틸하고 세베르노입니다. 둘 다 어쨌든 뭐 첫 경기가 아니에요. 스틸은 이미 두 경기를 했고, 도쿄 시리즈도 안 좋았고, 에리 상대로도 5이닝 3실점으로 뭐 나쁘진 않았지만 좋다고 하긴 그랬고, 세베르노는 애슬레틱스 와가지고 6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피칭도 보여줬고, 컵스 상대로 데이터가 좋아요. 작년에도 두 번 만나서 6이닝 무실점, 8이닝 1실점, 매치 시절에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던 세베리노로 좀 돌아온 건 맞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애슬레틱스 와서도 이어질지가 좀 중요하고요. 스틸 같은 경우에는 뭐 애슬레틱스 상대로는 작년 오클 시절에 2.2이닝 던지고 한 부상이었나 해서 일찍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6이닝 2실점 1자책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뭐 오클 뭐 좌완 상대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스틸 정도 구위 갖고 있는 투수를 공략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근데 이 경기는 저는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승패를. 이거는 세베르노가 좀 잘 던지면 애슬레틱스가 할 만한 경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접전 볼게요. 오늘처럼 원사이드하게 흘러갈 경기는 아니다. 컵스 승에 애슬레틱스 프렌에 그다음에 8.5 저득점 보겠습니다. 이거는 투수전 흐름으로 가면서 뭐 한두 점 차 접전으로 충분히 흘러갈 수 있는 매치업이다. 왜? 세베르노가 컵스 상대로도 강했고, 어제 컵스가 지나치게 오늘 많이 점수를 때려 박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애슬레틱스도 스틸 상대로는 좀 고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 애틀하고 다저스인데, 다저스는 메이가 선발 복귀전입니다. 메이가 이제 복귀전이기 때문에 메이가 관건이에요. 세일은 잘 던질 거라고 봅니다. 세일에 대해서 의심은 안 하고, 뭐 다저스가 지난 시즌 좌완 상대 지표가 확 오르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탑급 좌완공을 잘 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다저스 상대로 세일이 6이닝 1실점으로 좋은 피칭 보여줬고, 물론 개막전 샌디 상대로는 5이닝 30점 좀 고전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세일은 문제가 없다. 문제는 애틀 빠따예요. 애틀 빠따가 더스틴 메이를 과연 공략을 할 수 있느냐,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저스 승에 마엔의 저득점. 관건은 이제 뭐 메이가 경기를 터트릴 수는 있긴 해요. 왜? 뭐 부상 복귀한지 하고 좀 쉰 기간이 크니까. 근데 결국 세일이 긴 이닝 소화 못하면 7, 8, 9에 나오는 애틀 불펜 상대로 다저스가 뭐 역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니면 뭐 동점 상황에서 역전, 아니면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수를 벌린다던가.
뒤집히는 상황 다시 역전. 그래서 어쨌든 이 경기는 다마 언적으로 어제하고 동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쨌든 어제랑 다르게 전체 이렇게 표 띄워놓고 코멘트를 해보는데 어제 이제 최근 개막하고 나서 제가 데이터 띄워놓은 거하고 했을 때 별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승하시고 저녁 식사 안 하신 분들 맛있게 하시고 주간 그다음에 오늘 경기 많은데 해축도 오늘 갈 거 많아요. 그다음에 메이저리그, NBA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건승하시길 바랄게요.